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22장 8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5명의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영화를 보며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몇 편의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좋을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 용의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는 것은요. 이만큼 자신들이 편익을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데 $15가 든대요. 자, 그러니까 비용은 5명이 똑같이 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화를 한 편당 얼마씩 돈을 내냐면 $15를 5명이서 내는 거니까 $3씩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몇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각각 영화를 첫 번째 봤을 때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한 편 봤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니까 요게 $14라는 게 한 개 편익이라고 할게요. 아바의 한 개 편익, 리들리의 한 개 편익. 그래서 요 한 개 편익을 다 더합니다. 요렇게.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한 개 편익을 다 서메이션해서 더하고, 자, 비용은요. 총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5. 그러면 우리가 총 편익의 합에서 총 비용을 요거 나와 있는 이게 토탈 비용이죠. 편익의 총합, 여기 한 편 봤을 때 비용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15가 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편 봤을 때 이제 $15 요렇게 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몇 편의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하면은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편 봤다라고 하면 요걸 다 더하세요. 여기 보시면 14, 10, 8, 4, 2 더하게 되면 요게 총 편익의 합은 38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봤을 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 8, 4, 2 하면은 26. 세 번째 봤을 때는 요거 다 더하면 18 이렇게 돼요. 네 번째 봤을 때는 6, 2 하니까 8 이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 봤을 때는 2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 총 편익의 합과 비용. 두 번째 봤을 때 이 비용은 $15씩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15씩 이렇게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편 봤을 때가 가장 좋습니까? 하면 여기까지 봐야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편 이상을 보게 되면 편익의 합은 8인데 이제 지겨운과 그래서 $15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3편까지 보는 게 이 편익의 전체 합에서 비용을 뺀 그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잉여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38 더하기 26 더하기 18 요게 이제 총 편익 26 더하기 18에다가 비용입니다. 비용 여기 보시면 15 곱하기 3 45라고 할까요? 이렇게 빼면은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하게 되면 $37로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 3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A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B번 문제 볼게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편의 영화를 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1인당 $3씩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요. 여기 보면 쿠엔틴은 한 편만 봤을 때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2니까 그냥 $2의 만족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안 볼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아바부터 리들리, 스파이크, 캐서린, 쿠엔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3 비용을 내는 거니까 $3가 여기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바는 몇 편까지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 4편까지 보는 거를 좋아하고요. 리들리는 $3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편까지 보는 거, 4편 보게 되면은 얻게 되는 편익은 $2인데 비용이 $3니까 안 보는 게 더 낫죠. 스파이크는 여기 $2가 여기 있으니까 $3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2편 보는 게 최적이 되는 것이고, 캐서린은 한 편만 보는 게 최적이 되는 것이고, 쿠엔틴은 안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B번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몇 편 보는 게 최적입니까? 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아바는 4편, 리들리는 3편, 스파이크는 2편, 캐서린은 1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볼게요. C번은 중간에 선호를 가진 친구는 몇 편을 선호하겠는가? 가장 좋아하는 순서 아바서부터 리들리, 스파이크, 캐서린, 쿠엔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돼 있잖아요. 중간, 우리가 중위 투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간에 위치한 사람은 스파이크가 됩니다. 스파이크는 몇 편을 선호한다? 예, 스파이크가 되고요. 2편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D번. 자, A에서 효율적인 선택과 A에서의 효율적인 선택은 몇 편 보는 거였습니까? A에서는 3편 보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었어요. 3편일 때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과 관련한 그 가장 좋은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C에서 중위 투표자의 선택은 스파이크였고요. 몇 편을 보는 거였습니까? 하면 2편을 보는 게 최적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효율적인 선택과 C에서 중위 투표자의 선택을 놓고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투표가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이 다수결로 채택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당연히 지금 3편이 좋아요, 2편이 좋아요 그러면 아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편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3편을 주장합니다. 리들리는 당연히 3편을 보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3편을 지지합니다. 이렇게요. 스파이크는요. 2편을 보는 게 가장 최적이니까 2편을 볼래요? 이렇게 할 것이고, 캐서린 입장에서는 1편이 가장 최적이란 말이야. 근데 2편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캐서린은 3편은 너무 많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캐서린은 1편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건이 뭐야? 2편 볼래? 3편 볼래? 이렇다고. 내가 봤을 때는 2편도 많은데 3편? 그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캐서린 같은 경우는 2편에 줄을 쓰게 되고요. 쿠엔틴은 보지 말자. 뭔 영화야. 근데 아니야. 강제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작을수록 좋잖아. 에이 그래. 3편은 너무 과하네. 2편도 과한데 이 친구도 3편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 3편과 2편이 다수결로 붙게 되면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하면 3편은 2명이 지지하고 2편은 3명이 지지해서 2편이 당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친구 한 명이 다른 편수의 영화를 볼 것을 제안한다면 이 제안이 투표를 통해서 D의 선택을 이길까? 우리 앞에 D에서 몇 편이 이긴다고요? 여기 2편이 5명 중에서 3명의 지지를 받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바가 아니야 3편이 좋아 해가지고 4편을 지지하는데 5편이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도 둘 중에 아바는 더 이쪽으로 가더라도 3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 스코어 2대3, 3대2를 바꿀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편수의 영화를 볼 것을 제안한다. 이랬을 때 이 제안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D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다수결 투표제에 의했을 때 이 중간에 위치한 스파이크와 관련된 게 중위 투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정 가운데 5명 중에 세 번째로 선호하는 중간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메디안 해가지고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 요 안건이 다수결에 의해서는 채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에 공공재 공급에서 다수결 투표제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편 이렇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2편 요거는 3편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인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선 일부러 우리가 소위 언제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항상 가장 바람직한 사회 전체적인 순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투표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